합시다. 프리카 카리톤이 되죠. 사투리라는 발음이 카리톤은 좀 불편한데. 중학교 때는 못 보던 게 이렇게 막 나오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개념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그 24페이지에 있는 성미인곡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학년 때 성미인곡 만약에 배우면은 학교에서 2시간 정도는 한 2타임은 배워야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풀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뭐 개념어 부분에 이거에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특히 시는 감각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감각 놓고 본다면은 27페이지의 문제들은 쭉 풀어봤어요. 27페이지 중에 모르는 거나 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 6번이요. 6번,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6번? 자, 한번 그냥 이건 진짜 빨리 읽어볼게요.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쉬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조위의 만분간은 일만 만자지. 네. 분은 뭘까요? 이게 돈 분하다 할 때 분이에요. 분함이 10,000개나 있어. 너무 분한. 너무 분한 거야. 왜 분할까?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유배를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만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녹아도 옥황상제 처분이고, 이 몸이 쉬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쉬어져도가 죽어도라는 소리예요. 저 앞에 24페이지에 아까 정철의 성미인곡 보면은 맨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차라리 쉬어디어 나골이나 대하이셔, 이렇게 돼 있지. 차라리 쉬어디어 쉬어지다 쉬어져다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나골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춰리라. 달이 돼서 님 계신 창안에 반드시 비춰주리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여기까지 여인투가 각신님 달이 약하니와 구잔비나 되셔서 해서 각신님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쉬어디어 죽어도 그건 다 옥황상제 처분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운명론적 수용감이야. 죽어도 다 하느님 옥황상제 처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녹아지고 쉬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녹아지고 죽어서 혼백조차, 귀신이. 혼백이 귀신이에요. 영혼. 그치. 그러니까 혼은 영혼이야. 백은 뭘까요? 하얀 거야. 백은 육체야. 점신과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백은 이 육체고, 혼은 여기 이게 죽으면은 여기 이렇게 날아가고, 혼은 날아가고, 백은 하얗게 이제 풍화가 되겠죠. 그래서 혼백이 다 혼이 날아가고 백이 산산이 흩어진다. 이걸 뭐라고 해요? 혼이 나가다. 아니 혼이 날아가고, 혼이 날아가는 거야. 네. 혼 날아갈. 백은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거야. 흩어진다. 그렇지. 혼비백산. 우리 혼비백산 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혼이 날아가고 백이 육체가 산산이 흩어진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할 때 혼백, 이렇게 하는 혼백. 그래서 녹아지고 쉬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청루같이 임자 없이 군일다가, 공산 텅 빈 산의 해골 같이 임자 주인 없이 군일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성이 되어 있어. 곤륜산은 진짜 있는 산이 아닙니다. 진짜 있는 신선이 산다라는 그 상상 속의 산이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곤륜산을 엄청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 북경에 가면은 호텔 중에 곤륜 호텔이 있어요. 쿨룬 판디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곤륜산 제1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만장송, 만장이나 되는 소나무가 되어 있어. 만장, 한 장이 요 정도면 이게 만장이라는 엄청 큰 소나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장송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 만급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1만 2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수입히우로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얘가 지 억울한 마음을 뭐가 돼서 옥황상제. 아니지. 그 지가 옥황상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곤륜산 제1봉의 만장송이 그러니까 만장송 동그라미 그리고 윤회 만급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학 동그라미 지가 나중에 죽어서 곤륜산 꼭대기 만장송이 돼서 님한테 난 진짜 아니라니까요. 난 진짜 결백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금강산 학이 되어서 금강산의 봉우리가 1만 2천 봉이라고 하죠. 그죠? 1만 2천 봉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달에 두어 소리 슬피우로 두어 소리 슬피운다라는 게 뭐예요? 또 임금한테 나 죄 없어요 하고 이제 항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인화된 자연물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한다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만장송이 되겠다. 자기가 다시 태어서 금강산 학이 되겠다. 이 소리를 한 거지 의인화된 게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님에게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또 뭐가 돼? 매화가 된다. 이제 계속 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적 세계관이 보이는 거죠. 윤회를 하면 다시 뭘로 태어나서 하는데 만장성으로 태어나고 학으로 태어나고 매화가 돼서 설중에 눈 가운데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듯 월중소영의 님의 옷에 비치어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까. 그래서 매화가 돼서 이렇게 옷에 비치면은 임금님이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다 너가 왔구나 하고 반기실까 했죠. 여기 반기실까는 확신이에요. 뭐예요? 의구심이에요. 의구심이야. 반기기나 해줄까 하는 소리입니다. 대놓고 임금한테 나 죄 없는데 왜 유배 보냈냐 하고 대들면은 더 맞아 죽을 테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곤륜산 꼭대기에 뭐가 되면 소나무가 되면 또는 금강산에 화기 되면 그리고 님 계신 창밖에 매화로 다시 피어나서 내 이 분함을 나는 진짜 죄도 없는데 이렇게 유배 온 것에 대한 분함을 이렇게 하면은 님이 알아주실까? 임금님이 나 알아주실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한 겁니다. 만분가, 그러니까 유배가사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겨서 29페이지에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도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어떤 거? 2번이요. 2번? 8번이요. 8번. 네, 8번 한번 봅시다. 각 장의 후령구를 삽입하여 시적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후령구를 계속하면은 애국가도 봐. 무궁화 삼천리 후령구지. 네. 1절 부르고 후령구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령구 부르고 그러면은 통일성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여기도 위증절과 태평성대 이게 계속 후령구로 나오죠. 그러면 나나는 뭘까요? 나나는 이건 염구라고 해요. 후령구는 뒤에 계속 나오는 게 후령구고 나나는 곡절을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어요. 진짜 나는이라는 뜻이 아니야. 가시리에서 나난 이게 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노래하다가 그 가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사는 없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하냐. 이 영어 하다가 보면은 이 흑인들 특히 you know 엄청 집어넣잖아. 뭐 하다가 you know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듯이 집어넣는 거는 염구라고 하고 뒤에 일괄적으로 계속 나오는 위증절과 태평성대 같은 경우를 후령구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 위증절과 태평성대 다른 고려가요도 후령구가 다 쭉 있는데 동동 같은 경우에는 아으 동동다리 또는 뭐 다른 데서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또는 뭐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성어로 주로 하는데 요 가시리는 태평성대가 갑자기 나왔죠. 태평성대는 뭐예요? 대평성대. 이거는 임금님이 나라 잘 다스려가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임금님한테 아부 떠는 건데 요거만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고려가요는 사실상 고려가요는 그걸로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전해지는데 훈민정음으로 고려가요를 이제 조선이 개창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궁중음악으로 쓰일 음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궁중에서 이제 연주되는 음악을 찾다 보니 야 고려 때는 어떤 노래가 유행했는지 쭉 찾아와봐. 고려 때의 노래들 그러니까 대중가요 쭉 뽑아온 거야. 쭉 뽑아왔더니만 전부 너무 노래들이 야하다고 전부 뭐 지금 힙합에서 뭐 막 하는 것처럼 남녀 상열지사 이런 야한 것들이 야한 노래가 있으니까 조선에는 성리학자들이잖아. 성리학자들이 야 이런 거는 음란하고 사악한 것들은 싫지 않는다 하면서 사리부재라고 해가지고 다 쳐내고 그러니까 검열을 해서 다 쳐내요. 다 쳐내고 하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우리 지금 전하는 우리 그 배우는 고려가요야. 근데 그 고려가요 중에서도 서경별곡이나 뭐 그건 또 야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잘 서경별곡까지는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또 안 나와. 근데 쌍하점이나 이런 것들은 쌍하점이라는 영화 봤어요? 쌍하점. 우리 쌍화탕은 들어봤죠? 네. 쌍화탕이 쌍으로 한 쌍이 서로 이제 좋아지는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쌍화탕 먹으면 몸 좋아진다라는 건데 사실상 그것도 약간 야한 겁니다. 근데 야한 것들 다 제껴내고 지금 남은 게 이게 다 궁중음악으로 하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궁중에서 연회를 벌이거나 할 때 쓰던 음악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많이 듣겠죠. 임금님이 많이 들으니까 임금한테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대평성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령구의 대평성대라는 특이하게 가시리에만 이렇게 의미 없는 의성어로 된 뭐 동동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북치는 소리를 그렇게 한 거야. 동동다리 이렇게 동동 이렇게 한 건데 여기는 의미 있는 게 한 개 들어갔는데 이거는 고려가요가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편성되면서 들어간 거다. 가시리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석만 하고 갈게요. 가시리 있고 나나는 여음구. 그러니까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자, 332조의 삼음모입니다. 332.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가시는구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구나.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잡사와 두얼이 만나난 잡사와 두얼이 잡아서 두 개 한다면 자기가 굳이 가겠냐마는 선하면 아니올서라 서운하면 다시 안 올까봐 걱정이구나 두렵구나. 혈혼님 보내옵나니 요 혈혼님은 중이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님을 내가 보내니 가시는 닷 도셔오셔서 가시는 듯 바로 돌아서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서러운 님을 보내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도 될 수도 있고 서러운 님 지금 이별을 해서 서럽게 된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닷 도셔오셔서 전통적 예인상이에요. 이별의 한 이걸 계승한 현대시가 뭘까요? 가시나. 잘 생각해봐. 갈 때 나를 사뿐히 지뢰 밟고 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는 진달래꽃이 딱 이 가시. 이게 음보도 삼음보로 똑같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삼음보죠. 주제도 이별의 한. 그리고 애이불비라고 했죠.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이렇게 가시는 닷 도셔오셔서 해가지고 이 가시리 아리랑 진달래꽃
가시리는 고려가요, 아리랑은 조선의 민요. 전부 삼음보의 주제는 이별의 한. 가시리, 고려 때의 가시리, 조선 때의 아리랑, 현대시의 진달래꽃. 요 세 개가 세트로 묶여서 맨날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띠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얼이 만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선하면, 서운하면 다시 안 올까봐. 철원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닷 도셔 오셔서 다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가시리랑 땡. 자, 넘겨서. 가시리 어. 애국가. 가시리가 뭐라고? 가시리랑 가시리랑. 애국. 애국가? 갑자기 애국가. 이거 아닌가? 애국가, 또 후렴구가 있다라는 거는 애국가랑 같고, 가시리, 조선의 민요, 아리랑. 아리랑.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리랑 엄마가 뭐, 누구일까요? 아리랑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 그냥, 아리랑. 아재 개그. 아리랑 엄마. 아라리래요. 왜요?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 자, 지금 우리가 어디 할 차례라 그랬죠? 운율과 수사법 했나요? 안 했죠? 28페이지 할 차례야? 아닌데, 이것도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했죠? 29번에 했고, 31페이지 뭐? 다 됐습니까? 아니요. 여기도 한 개만 합시다, 뭐. 10번. 10번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야,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라고 했는데 이 원래 고공가라는 시가 있어요. 고공 동그라미 치고 이게 머슴들이에요. 하인이 그러니까 고공가가 주인이 머슴들한테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요즘 머슴들 버르장머리 없고 일도 안 하고 막 그게 고공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공이 그걸 듣고 답을 해주는 거야. 고공이 답한다. 누구한테? 주인한테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답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즘 고공들 막 버르장머리 없고 일도 안 하고 참 큰일이야. 막 이러니까 이 머슴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자, 비새어 썩은 집을 니라 세워 고쳐이며, 비가 새서 썩은 집을 누가 고쳤으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니라 세워 고쳤을 거. 그러니까 주인한테 요즘 고공이 일 안 한다 뭐 이러니까 머슴이 이렇게 비새는 집 누가 고쳤고, 옷 벗어 무너진 담은 누가 고쳤고, 불안당 구멍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그러니까 불안당 구멍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하살찬 수하상직 리라셔 힘써할고. 그래서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이 누가 한 게 이런 일 다 우리가 한다는 거야. 새끼 꼬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새끼 꼬면서 요거는 고공가를 알아야 돼. 고공가 고공들이 새끼도 안 꼬고 하니까 주인이 새끼 꼬면서 이 새끼들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막 하면서 이러다가 새끼 이만큼은 꼬겠네 하면서 끝나거든, 고공가가. 그러니까 이제 고공인 머슴이 야, 너 새끼 꼬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새끼 꼬기를, 새끼가 뭔지는 알죠? 지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 만드는 거, 이렇게 꼬는 거잖아. 그래서 고공가에서 주인이 새끼를 꼬면서 고공들을 디스하고 있는 걸, 고공 디스하는 걸 듣고 고공이 다시 주인한테 맞받아치는 거야. 그래서 새끼 꼬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셔서, 새끼 꼬는 거 잠시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라. 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희오시고, 종들을 희오거든 상벌을 밝히시오. 그러니까 집 일을 잘 고치고 싶으면 종들을 잘 다스리고, 종들을 잘 다스리려면은 잘한 놈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놈한테는 벌을 이렇게 줘야지.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 믿으셔서. 그래서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어야지. 진실로 일이만 하시면 가도 집안의 도가 절로 닐리이다 하면서 머슴이 주인한테 이제
말대꾸 하는 거죠. 주인, 그러니까 고공답주인과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도치의 방식은 뭡니까? 앞뒤를 바꿔. 바뀌어져야지. 바뀌어진 게 있어요? 특히나 도치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특히 진실로 일이하시면 가도 절로 일리이다. 이렇게 여기는 연세법은 있어요,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까? 네. 묻죠. 집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희우시고 종들을 희우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든 어른종을 믿으셔서 해가지고 거기 연세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7번도 맞는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들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이것도 중세 표현대로 그대로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33페이지. 이거 자체로 33페이지. 너가 저번에 헌안설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헌안설은이 허균의 누나였는데 규는 규수예요, 규수. 아녀자, 양반 아녀자를 규수라고 하잖아. 규방 하면은 양반 아녀자가 있는 방이 규방이야. 근데 그 규방에서 원망하는 거야. 누구를? 남편을. 네. 바람나서 온데 돌아다니는 자기 남편을 원망하다가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내가 보기엔 하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규원가가 바로 원부가라고도 해요. 원부가. 원망할 남편 부.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으니. 그러니까 엊그제 진짜 젊었었는데 벌써 어찌 다 늙었다.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 여자 30에 죽었는데 아직 그러면 20대인데도 늙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28청춘 16세에 시집가고 하니까 거의 한 10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30세도 안 됐는데 늙었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소년 나이 어렸을 때 즐겁게 논 것을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없다. 말해도 아무 속절이 소용이 없구나. 왜냐하면은 헌안설은 허균 자기 동생이랑 양반 엄청 부잣집에서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너무 뭐 했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특히나 여자한테는 잘 안 가르치는 한시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한시도 엄청 잘 짓는 여자거든. 그림도 잘 그리고 재주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하니까 아주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소년 행락 생각하니 말해도 내가 그렇게 곱게 잘 자랐는데 이렇게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세 망쳤구나. 그렇게 생각해봐도 속절없다라는 거예요.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맨다. 하자니 이제 다 늙어서 내가 서러운 말, 내가 왜 이런 데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이냐 하니 목이 맨다. 부생 모육 고생하여 부생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부생 모육 고생하여 인의 몸을 길러냈지.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그러니까 공후배필 높은 벼슬자리를 하는 사람은 못 빨아도 그래도 군자호구 군자 소리는 듣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 이제 중매쟁이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장안 서울의 유협 노는 경박한 새끼를 만나서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마음쓰기 살얼음 디디는다. 처음 시집에 가서 마음쓰기가 거의 살얼음을 디디는 듯이 조심조심 했다라는 거야. 35, 28 겨우지나 35는 몇 살이고 35, 15, 28, 16, 15, 16세를 겨우지나 천년 여질 절로이니 15, 16세에는 천년 여질 천년이 뭐예요? 천연. 지금도 쓰잖아 천년. 아니지 천년 우리가 천년세제 이렇게 할 때 천년. 자연에서. 그치 이 천년은 지금 이게 뜯어 고치지 않고 할 때 우리 천년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타고난 려질 려자가 무슨 려자일까요? 기질 같은 거. 여자가 무슨 여자가. 우리가 용모가 수려하다, 미려하다 할 때 려 아름다울 려자예요. 높은 아름다움이 뭘까요? 고요. 고려잖아, 고려. 고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려.
가오리 이렇게 그리고 아름다운 질 여질이 그러니까 그게 타고난 아름다운 미모가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이 얼굴 이때 이 얼굴은 뭐라고? 천년. 얼굴은 예전에 쓰인 얼굴은 뭐였다? 몸 전체예요. 몸 전체. 지금은 요거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낫이라고 했어요. 낫. 그래서 성민국에도 보면은 낫빛이 이렇게 하니까 낫은 뭐고 지금의 얼굴이고 얼굴은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어이가 뭐가 된 거야? 어이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야 되니 아까도 백년기약 뭐라 그랬어요? 결혼했다라는 거지. 영강이 훌쩍 지나 조물이 시샘하여 영강 해년 빗강 그러니까 세월이 훌쩍 지나서 조물이 시샘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거는 예전 사람들은 누가 조물주가 시샘을 한다. 아까 조물주가 시기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조물주가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에 북진하듯 배올에 북진하듯 이렇게 하는 거. 요 표현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남자들이 했으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할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해요? 세월이 뭐를 비유 많이 하듯 세월이 빨리 휙 지나갔다. 남자들은 화살을 많이 쏘니까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쏜 화살처럼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화살을 많이 하니까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은 여자들은 주로 하던 일이 뭐였어요? 배틀에서 배 짜는 일이잖아. 근데 배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봤을 테니까 배를 짜면 이렇게 한 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배올에 북이라는 게 있어. 북이 이렇게 휙 한 번 이렇게 돌아. 휙 한 번 돌면 한 번이 짜이는 거야. 그 휙 하는 거 여자들이 볼 때는 그 배틀에 북이라고 있는 이렇게 달린 놈이 휙 하고 돌거든. 그러니까 그게 빠르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영광이 훌훌하여 뭐 한다고? 그러니까 세월이 훌쩍 지나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북이 지나가듯.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쏜살같이라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울에 북 지나듯. 설빈한 어디 가고 설빈한 눈 같은 얼굴 꽃 같은 얼굴 해서 눈 같은 비는 이 뭐죠? 머리카락.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막 탄력 있는 머릿결. 탄력 있는 머릿결에 꽃 같은 얼굴 한자예요. 어디 가고 면목 가증되었구나. 면목 얼굴과 눈이 면목이 가증 미워할 만하다. 증오할 만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사랑할까? 날 사랑할까?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어떤 놈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창피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하면서 이 뒤에 좀 더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살똥말똥 하여라 이렇게 하거든. 내가 이렇게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고 기원가 쓰고 바로 죽었어요. 화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서른이 안 돼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헌안설은. 이게 아까 한번 볼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거는 있어요. 예전에는 어땠는데? 천년 여지를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다 늙어 빠졌구나. 이건데 시상이 전환이 된 건 아니야. 시상이 전환되는 거는 주로 어떤 접속 부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나와요. 또는 감탄사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요거는 맞죠? 그제 젊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없죠?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하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설빈하완과 면목가증. 그 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면은 35페이지에서도 볼만한 거 아무거나 한 개만 해보세요. 자, 그럼 4번 거기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수가 있으니 유수하니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수가 있으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추초. 나중에 이 짝대기 이가 이게 뭘 것 같아요? 뭐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될까? 만올 때도 최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원래 최인데 이 최라고 써버리면은 한자가 중간에 갈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짝대기를 그어 놓은 거야. 원래는 짝대기 이는 없어요. 이것도 뭐 나온 김에 한 개씩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주격조사 중세에 그러니까 15세기에 주격조사를 한번 봅시다. 주격조사. 현대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요? 현대의 주격조사. 있는 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주격조사는 내가 봤을 때 이가만 있어요. 이가. 아 은는은 없어요.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격조사는 주격조사 주어, 목적격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준 거, 부사격조사 간양격조사 또 뭐 있어요?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보어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건 누구야 하고 부르는 야가 뭐예요? 부르는 거 혹격조사 해서 7개, 격조사 7개가 있고,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은느는 주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쓰일 뿐이지 조사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은느니. 그러면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간다 하고 철수는 간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철수는 가고 누구는 안 돼. 그러니까 보면은 막 수학 선생님들이나 막 지 문법 잘한다고 막 물으면은 내가 그래 이거 맞히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서 철수는 간다와 철수가 간다를 그 의미 차이를 밝혀보라 그러면은 뭘까요? 은는 봐봐 그러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는 다르지. 만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다른 놈은 안 사랑하고 너만 사랑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만은 보조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철수가 간다는 그냥 철수가 주어가 간다야. 철수가 가는 거야. 그럼 철수는 은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줬을까? 보조사니까. 보조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치. 대조의 의미를 해요. 다른 놈은 안 가는데 철수는 간다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왔다. 그러면 학생은 안 왔는데 선생님은 왔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왔다는 건 그냥 선생님이 온 거 그냥 선생님이 온 거야. 그 사실만 얘기한 거야. 근데 선생님은 왔다라는 거는 학생은 안 왔는데 선생님은 왔다. 철수는 갔다 하면은 다른 놈은 안 갔는데 철수는 갔다. 은느는 보조사예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철수가 가다, 철수는 가다는 완전 다른 말이죠. 은는 이가가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 그 주격조사다 그러면은 그냥 초등 때 애들이 이제 하는 초등 때는 보조사를 얘기해 주기가 못하니까 그냥 은는 이가. 근데 은는이 또 주격조사로만 쓰일까요?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하지 말고 철수는 철수가 과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철수가가 주어죠. 이게 서술어 아니다가 서술어죠.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 꼭 주어처럼 생긴 놈은 뭐라고 했어요? 보호죠. 그러면 이게 과학자는 아니다. 이 느는 뭐가 되겠어요? 복격조. 이게 보조사지만 이거는 보호가 된 거예요. 보호. 영어 보호하고 국어의 보호는 완전 다릅니다. 뒤에 우리 문법 시간에 다시 배우겠지만 영어의 보호는 언제 등장하디? 형식 보면은 2형식, 5형식. 1형식? 2형식, 5형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SC. 그러니까 주격 보호가 나오잖아. I am a boy. 이렇게 하면은 a boy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I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형식에서는 I call him 뭐 철수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를 철수라고 부른다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목적 보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영어에서 보호는 그래서 2형식, 5형식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보호는 문법에서는 그냥 서술어가 뭐 되다 아니다 앞에 꼭 주어처럼 생긴 놈. 이게 보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한번 얘기하는데 또 좀 있으면 또 잊어먹고 하니까 아예 머리에 꽁 박아 놓으세요. 국어에서 보호는 뭐다? 되다 아니다 앞에 꼭 주어처럼 생긴 놈. 꼭 주어처럼 생긴 놈인데 그건 주어가 아니라 뭐라고? 보호다. 이렇게 계속 되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또 어떻게 하는 사람 생기는지 알아? 이다 아니다 앞에 꼭 주어처럼 생긴 놈. 그래. 이다 아니다가 아니야. 되다 아니다야.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다. 뭐 나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서술어가 뭘 때? 되다 아니다. 앞에 꼭 주어처럼 생긴 놈이 국어에서 보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저기 헛길로 빠졌네. 자, 중세의 주격 조사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에서는 뭐하고 뭐만 있다라는 이하고 가가 있었어요. 이 가. 언제 이를 쓰고 언제 가를 써요? 선생님이 왔다. 받침이 철수가 갔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 근데 이 가가 생긴 거는 17세기 이후에 가가 생겼어. 그러면 이전에는 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주격조사는 뭘로만 썼을까요? 예로만 썼어요. 모든 거를. 근데 예를 쓰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야. 요 세 가지 방식을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는 현대어하고 똑같아요. 뭐? 받침이 있으면 뭘 쓴다? 그냥 받침이 있으면은 이를 쓰는 거야. 그냥 이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연음을 해줬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를 쓴 거야. 이 받침이 이거는 현대어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두 개야. 요 두 개. 요 두 개는 받침이 뭐 한 거? 받침이 없을 때야. 받침이 없는 건 어떻게 쓰는가? 만약에 공자 이렇게 했잖아요. 공자가 이렇게 지금은 공자가 말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가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가 공자가 없으니까 이로 써야 돼. 공자이. 그렇지? 이때 모음으로 끝난 거는 그냥 여기다가 뭐만 붙이라고? 짝대기 이만 붙이면 공제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야. 공자이, 공제. 근데 지금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요걸 지금 공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이렇게 적어줬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제자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그냥 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제 이렇게 공제 증자다리여만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래서 편의상 내가 이거는 뭐 이는 뭐라고 할까요? 짝대기 이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짝대기 이. 동그라미 이가 아니라 요거는 동그라미 이가 붙은 거고 요거는 짝대기 이가 붙은 거예요. 모음으로 끝났다라는 게 뭐라고? 받침 없는 거지. 받침 없는데 모음으로 끝나면은 짝대기를 붙여서 뭘로 쓴다? 주격조사로 썼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모음 중에 이나 이 반모음으로 끝나는 거는 이나 이 반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가 있는데 또 이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생략. 뭐냐면은 그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지금 현대어로 하면은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뿌리 이렇게 했지. 뿌리 하면은 그냥 뿌리만 쓰고 여기 뿌리 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격조사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 영비어천가에서는 불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밀세 이렇게 하거든. 뿌리의 옛 표현이 불희야. 불희인데 휘가 불희할 때 요 휘자를 봐봐요. 지금 현대어에서는 위가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단모.
10개 해봐. 기회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했지. 단모음이지. 근데 중세에는 우 플러스 이 반모음이라고 한 거야. 위가. 이 반모음이 왔지. 이 반모음이 나왔으니까 생략시킨 거야. 그래서 불희 깊은 난간 이렇게 해가지고 불희 그냥 그거만 쓰고 주격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도 없고 짝대기 이도 없고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이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아까 추초 1호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주격조사가 아니. 지금 이게 주격조사가 아니고 서술격조사도 마침 서술격조사가 이다잖아요, 그죠? 이다라니까 서술격조사 이다 또는 다인데 이다 또는 다인데 여기 이를 쓰는 걸 딱 뭐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오는 게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고 모음으로 오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 아예 생략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조사하고 서술격조사가 마침 서술격조사가 이다가 되니까 뭐뭐 이다잖아. 그러면 이다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명사가 올 거 아니야? 그 명사가 받침이 있는 걸로 끝나면은 선생님이다 이러면 되겠죠. 여기는 공제다 하면 되겠죠. 짝대기 공제다. 그리고 만약에 뭘로 끝나면 반모음이나 이나 이 반모는 불희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생략. 완전 생략시키고 뭐만 하면 돼요. 불휘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이단데. 근데 그게 지금 현대어에도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다가 서술격 조사잖아요. 이다가 서술격 조사니까 학생이다 이러면 되지. 네. 나는 학생다 돼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뭐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이다를 꼭 붙여야 돼. 그럼 받침이 없는 거는 나는 사자이다 되죠. 네. 나는 사자다 되죠. 그러니까 모음이 있는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놈은 다도 되고 이다도 되는데 받침이 있는 놈은 이다만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은 너는 누구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는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너는 조사죠. 누구는 음은 대명사죠. 그럼 니는 뭘까요? 의문사. 품사 중에 품사. 오. 어가 붙는 거는 문장 성분이고 품사는 사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게 이다 서술격 조사가 이다 또는 다지. 네. 이다 또는 다야. 이건 지금 누구는 지금 받침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누구인이지. 근데 받침이 없으니까 이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누구이다, 누구이고, 누구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활용을 하는 거잖아.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한다 그랬죠. 가변어로. 그러니까 니는 뭐라고 하면 돼 이제. 그렇지. 서술격 조사야. 근데 이게 서술격 조사라고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왜냐하면 특히 요거까지라도 붙어 있으면 여기 붙어 있으면 누구이다, 누구이니, 누구이고 하니까 이다가 활용을 했구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을 했구나. 근데 누구라는 말에 뭐가 없으니까 받침이 없으니까 이가 생략된 꼴이야. 사자이다가 아니라 사자다 이렇게 하면은 사자다 했을 때 다가 뭐냐 그러면은 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게 중세에서 주격조사 쓰거나 서술격조사 쓰는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부 이렇게 보고 너는 이 끝까지는 다 했는데 니가 뭐지? 니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초 만월 때는 개성에 가면은 개경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였죠. 고려 수도에 가면은 만월 때가 있어요. 만월 때가 가을 풀로 그러니까 고려가 쫄딱 망해서 만월 때가 예전에는 궁궐로 쓰이던 그 만월 때가 지금 가을 풀로 무성하구나라는 거예요. 500년 왕업이 고려 때 500년을 구했는데 목적에 붙였으니 목동에 피리에 붙였으니 그러니까 목동이 풀 뜯어 먹이려고 목동 피리선에 붙였으니 석양에 해가 지는 석양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석양이에요. 해가 지는 석양에 지나는 계기 손님이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 같은 고려의 이런 걸 나라가 망했을 때 망국의 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망국의 한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번에도 했는데 망국의 한. 맥수지탄. 무슨 뜻이라고? 한국의 한. 맥이 뭐고? 맥주. 보리. 수가 물수. 무슨 한이라 그랬어요? 수가 빼어날 수자야. 빼어날 수. 보리가 빼어나게 자라는 것을 탄식한다. 왜 보리가 빼어나게 자라는 게 탄식할까? 나라는 나라가 망했으면 보리도 시들시들 자랐으면 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보리는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는 잘도 자라는구나. 이런 느낌의 탄식이야. 그래서 맥수지탄의 그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반중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유자이 아니라 이것도 유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유제가 아니라도 품언즉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리 없을세 글로설로 하나이다. 이렇게 반중 쟁반에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조홍 그러니까 일찍 붉게 된 감이 너무 곱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자이 아니라도 품언즉도 하다마는 이거는 해귤고사라고 해서 여러분 귤이 한자일 것 같아요. 감이 한자일 것 같아요. 감. 그렇죠. 감은 감시자야. 그래서 홍시라고 하잖아. 홍시. 감은 순 우리말이야. 귤이 한자예요. 귤자예요. 그래서 해귤고사라는 게 중국에 이제 그 삼국지에 나타나는 원 누구죠? 맨 처음에 원소의 집에서 이제 파티를 열었는데 한 놈이 귤을 자꾸 품에다가 막 집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가가지고 야, 너 풀어봐봐. 그러니까 여기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 너 가져가냐? 그러니까 집에 우리 어머니가 이 귤은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자꾸는 너 진짜 착하구나. 그러면 갈 때 내가 많이 줄게 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품을 해 귤자를 해서 귤을 품어가는 그 고사를. 그래서 이 박일로는 그 고사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언즉도 하다마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해귤 고사에서는 귤인데 유자인데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서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종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설로 하나이다. 품어가서 반길이가 없다는 거야. 반길이가 없어서 그 때문에 서러워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어. 걔는 품어가가지고 엄마 나 귤 가지고 왔어 뭐 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진짜 맛있구나 막 이러면서 막 반길 거 아니야. 근데 박일로는 이걸 이 좋은 감을 품어가서 엄마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더니 엄마가 이미 돌아가셔서 반길 리가 없어서 그게 너무 서럽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을 때의 탄식을 뭐라고 한다? 풍수지탄이라고 한다. 망국의 한은 뭐고? 맥수지탄이고 요거는 풍수지탄. 근데 사실 숫자가 달라요. 이거는 보리가 빼어나게 자라는 빼어날 숫자라면 이건 바람풍자의 나무 숫자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거 들어봤어요? 속담? 무슨 뜻이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집이 형제가 내가 6남매 중에 내가 막내라 그랬잖아요. 이제 가지 많은 나무는 자식 많은 부모님이 걱정 그칠 날이 없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 새끼 좀 어떻게 해놓으면 저 새끼가 사고치고 저 새끼 어떻게 하면 이 새끼가 사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바람과 나무를 이제 그거로 자식과 부모로 생각을 해서 풍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나무 숫자예요. 우리 가로수 뭐 이렇게 할 때 수가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은 뭐고? 망국의 한. 풍수지탄은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을 때 쓰는 단식, 풍수지탄이다. 그래서 요걸 조홍시가라고 해서 박일로의 이게 연시조로 4개의 연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쟁반위에 일찍 붉어진 감이 곱게도 보이는데 유자는 아니지만 품어서 가고도 싶다마는 품어가서 반길 어머니가 없어서 그게 서러워하노라. 자, 넘겨서 37페이지 설학산테 이것도 다 풀어왔어요? 아니요. 못 풀어왔죠. 근데 이거 다 하자면 오늘 진도가 못 나가니까 일단 요거는 다음에 하고 오늘 진도 시 전개 한번 봅시다. 자, 시상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다. 시상 전개 과정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단 유발이 돼야죠. 시상이. 시상 유발은 아까 딱 보니까 조홍감이 박일로 같은 경우에는 조홍감을 딱 보니까 뭐가 또 생각이 났어? 해귤고사가 생각났죠.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감이 시상을 유발하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 걔는 그 귤을 품어가서 엄마 주니까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니까 이 조홍감이 뭐가 돼? 시상을 유발을 시킨 거야. 시상 유발의 매개체를 활용해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어떤 정서를? 풍수지탄의 정서를 그 감이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건 시상을 유발했다. 확사는 시적 대상을 확대시킨다. 집약은 하자의 정서를 집중시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전하는 정서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뀜.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딱 나오면은 님의 침묵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사랑을 쓸데없는 이별에 그걸로 만들기 수는 없어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마무리는 시상을 종결한다라고 하는데, 자,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에 기승전결이 있는데, 시상을 제기한다, 시상을 심화시키고 계승시킨다, 시상을 전환한다, 중심 생각 제시 시상 마무리를 한다, 결말을 맺는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하고 있다. 특히 어디가? 한시가 기승전결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황현의 절명시 했는데 황현 들어봤어요? 한국사에서 배웠을 텐데 매천야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매천야록 못 들어봤어요? 황현 절명시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절명. 빨리 죽은 사람? 절명. 지가 지를 죽인 사람이야. 자살한 사람이야. 자살하면서 지은 시야. 왜 자살했을까요? 그냥 자살했으면 이 사람 쓰겠어? 응? 억울한 게 있어서? 억울한 게 지 억울해서 자살했다면은 그게 이렇게 막 한국사에 나오고 할까? 한국사에 나오는 사람이라니까. 절망적인 심정. 나라를 잃었대요. 그치. 을사늑약 때문에 여기 살아서 뭐 사냐 하면서 딱 죽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써놓은 시야. 이렇게 썼겠어요? 한자로 썼겠죠. 새 짐승 슬피 울고 산 바다도 찡그리고 국권 피탈의 비극성에 대한 시상 유발은 새도 슬피 울고 산 바다도 찡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유발. 의인법이면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지가 그런 거지 새 짐승이 슬피 우는 건 아니겠죠. 자, 국권 피탈, 국권이 넘어간 거에 대한 비극성이 에서 시상을 이제 유발된 거야. 첫 번째가 시상 유발이야. 무궁화 금수강상 진흙탕에 빠졌구나. 완전 망국, 완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구나. 무궁화 금수강산 진흙탕에 빠졌구나. 가을등 밑에 책 덮고 오랜 역사 되새기니. 그러니까 가을등 밑에서 우리 이 조선이 얼마나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왔는 거를 막 생각해 보니까 글 아는 선비답게 행세하기 어렵도다. 글 아는 선비가 여기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같으면 나라가 뺏기든 어떠든 상관 안 할 텐데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뺏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구나 하면서 요거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의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죽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죠? 그냥 자기 목숨이 그냥 뭐. 근데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봉길 의사가 그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 도시락폭탄 던졌잖아. 도시락폭탄 던졌는데 그때 중국이 한 5억 정도, 인구가 5억이었어. 그때 국민당 그 최고의 장제스가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줘.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5억 중국인이 못한 일을 조선인 한 청년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보면은 윤봉길 뭐 안중근 이런 사람들 봐봐. 그냥 진짜 그냥 초계같이 버리잖아요.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의사열사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일본은 지금까지 자민당이라는 당이 여당이 있거든. 지금 80년을 해먹고 있어, 자민당이. 근데 데모 한 번 안 하잖아. 우리는 뻑하면 하잖아. 4.19, 5.18, 뭐 6월 항쟁. 그러니까 진짜 의로움에 떨쳐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만큼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발전도 할 수 있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일본 소니나 이 워크맨을 차고 다니는 게 부의 상징이었거든. 근데 그 소니, 아이와 막 한 열 몇 개 되는 일본 전자제품이 전 세계를 다 했고, 그리고 우리도 소니 거를 갖고 가야 좀 전체를 하는데, 지금 일본 그 전자회사, 소니를 비롯한 그 많은 것들 거의 다 망하고, 삼성 하청업체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때 마이마이라는 삼성께 4만 원 했고 소니께 30만 원, 40만 원 했거든. 근데 요즘 TV는 아예 삼성, LG가 다 잡아먹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일본 여행 가면 일본 밥통 있지. 코끼리 이렇게 세워진 거 있어요. 코끼리 밥통 사오는 게 우리 유행이었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전 세계를 쿠쿠가 다 잡아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격세지감이 이런.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남아에서는 쿠쿠가 완전 그거라도만 명품이고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나는 개인적으로 항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기승전결 한시는 이렇게 절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이렇게 된다. 자, 시간의 흐름, 시간의 변화, 계절의 순환 등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순행, 역순행. 이게 순행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쭈르륵 가는 거죠. 자, 이육사의 강야 보면은 까마득한 날에, 이거는 과거죠. 지금 눈 내리고 하니까 현재죠. 다시 천고의 뒤에, 그러면 미래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과거 해상했다가 돌아오는,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겨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하면서 눈 감아서 해상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계절의 흐름과 순환, 시간적 흐름의 계절 단위로 이어지는 방식인데, 정철의 3인곡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봄을 동풍이 건듯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동풍, 우리가 바람에 그걸로도 한다 그랬죠, 그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잖아. 이게 뭐 봄, 여름은 남풍, 서풍은 가을, 여기가 이제 겨울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봄은 동풍. 순 우리말이 뭘까요? 순 우리말이 요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동풍을 쇳바람, 요거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다 이렇게 할 때, 요거는 한이바람, 요걸 높바람 이렇게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북동풍을 뭐라고? 늦봄 초여름 사이에 부는, 영서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높새바람이라고 들어봤어요. 높새바람이 바로 북동풍이라는 게 높새바람이니까 높새바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풍 하니까 동풍이 건듭 불어 쌓인 눈을 헤쳐냈다. 겨울 동안에 쌓여있는 눈을 다 헤쳐냈다니까 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꽃 지고 새잎 나니 꽃이 지고 꽃이 핀 때는 뭐예요? 꽃이 필 때는 계절이 뭐야? 봄이지. 근데 꽃이 지고 새 잎이 났다. 뭐 겨울이야? 봄 다음에 겨울 와? 여름. 그렇지.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다. 여름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 녹음이야. 동그라미 그거 쳐놓으세요. 아까 동풍, 봄, 녹음이 깔렸다. 꽃이 지고 새 잎 나니 녹음. 짙은 녹색이 녹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하룻밤 서리가 내리는 계절은 뭐다? 가을이죠. 그래서 서리, 김에 기러기 우러낼제 해서 가을을 대표하는 서리 또는 국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인제. 백설, 눈이 왔으니까 겨울이겠죠. 겨울은 또 겨울을 대표하는 건 또 꽃으로는 뭐라고? 매화라고 했죠. 그죠? 건곤은 하늘과 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곤, 하늘건, 땅곤, 폐색 닫아서 백설이 한빛이다. 백설로 한빛을 띠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는 계절의 흐름. 삼위인곡은 버림받은 여자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별한 님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계절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옆에 보면 여승 나와 있죠. 여승. 저번에 엄청 내가 그랬잖아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가지치는 취나물의 일종이야. 취나물 요즘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만 있는 나는 나물이 산나물이 취나물인데 가지치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이 여인이 깊은 산 중에 절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거야. 가지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이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말은 옛날에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있지. 있으니까 옛날 그처럼 늙었다. 이렇지.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휙 넘어갑니다. 그때 옛날에 내가 그 여자를 봤을 때 평안도 어니 산 깊은 금dom판. 금dom판은 금점판이라고 해서 금강이 있는 데는 예전에는 강산을 이제 국가가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잠체가 유행한다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몰래 막 해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국가가 어떻게 설점 수세 정책이라고 해서 설점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설점 점을 금점이면은 바로 이제 내주고 니네 파냈으면 그거 세금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금점파는 금강이야.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강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돈 벌겠다고 평안도 금강에 왔다라는 갔는데 안 오니까 이 여인이 여자애 데리고 자기 남편 찾아서 여기 온 거야.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근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근데 남편 찾아왔는데 빨리 못 찾으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노점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었다는 거야.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이며 데리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 여인의 운명도 참 기구하죠. 근데 섣벌같이 날아간 지압이, 그러니까 벌처럼 돈 벌겠다고 날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안 온다는 건 금강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까요? 거의 죽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10년이 지나도 안 온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도 죽었다는 거죠. 요 뒤에 어떤 내용일까요? 산꽁도 설겨울은 날이었다. 여인의 머리오리가 떨어진. 이게 이제 이러니까 이 여자가 죽고 싶었겠지? 죽고 싶었던 이 여자가 그래. 중이나 되자. 여승이. 그래서 이제 여승이야. 그래서 깊은 산에 가서 스님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다시 맨 앞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이 여승이 그 여인인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제
산에 가서 그 절에서 이제 이 산껑도 설개울은 이것도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머리오리도 어떻게 머리카락도 중이 됐으니까 머리 밀었을 거 아니야? 머리카락 떨어지는 게 눈물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함께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요 정도 짧은 시인데도 난 이걸로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한다면 이걸로도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년은 나가 여성이 된 여인과 대면하는 땡땡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2년은 여자와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인 과거의 상황이며 3년은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무슨 상황이다? 과거죠, 이것도. 근데 요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더 과거, 요거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무슨 현재가 나왔지? 현재가 나오고 다시 과거로 갔죠? 이게 역으로 갔어요. 다시 이렇게 오고 있지? 그러면 이게 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여성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현재에서 과거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건 맞는 말이죠. 거기 2번 밑에다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써놔도. 넘겨서 공간의 이동. 공간은 하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간동별곡 같은 정철의 간동별곡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막 이렇게 쭉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걸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쌤 때는 간동별곡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막 왜냐하면 이거 어디 갔는지를 쓰라고 해. 무식하게 문제를 내서.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외우다 보면은 이거 그냥 통째로 외우고 말자 하고 막 통째로 외우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간의 이동 중에서 성경 후정 먼저 뭐를 읽고 먼저 경치를 읽고 뒤에 자신의 정서를 한다. 그러니까 한시는 앞에 두 개는 뭐고 무조건 경치를 읊어요. 그 경치를 보면서 자기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헌안설원의 춘우, 그러니까 봄비야, 봄비. 요게 헌안설원이 7살 때 지었대요. 7살 여자아이가 봄비 보슬보슬 연못에 내리고 서늘한 기온 장막 속에 스며들 때 시름에 겨워 병풍에 기대니 6살짜리가 무슨 시름에 겨워서 병풍에 기대니 담장에 살구꽃 후두둑 떨어지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옆에 한자로 적었다라는 거야. 춘우 암서호 서지 이렇게 이것만 봐도 얘네 집에 봄비가 암은 암리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여기는 보슬보슬 이렇게 했는데 서지라니까 서쪽 연못 지자가 연못 지자야. 자 이게 보세요. 지자가 이 흑토자가 있으면 우리는 무슨 지자라고 해요? 땅 지자잖아. 근데 여기 삼수변 물수가 있으면 이게 연못 지자야. 똑같은데.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에 뭐 있어요? 연못. 그러니까 연못. 그 한라산이잖아. 백두산에는 뭐? 그렇지 천지가 있지. 백두산 천지가 바로 이 지자를 쓰는 거야. 하늘에 있는 연못.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 그러니까 이게 서지지. 서쪽에 있는 연못이야. 그러니까 헌안선 집안이 아까 규원가 할 때 했었잖아. 헌안선 집안이 엄청 잘 살았다고 했죠. 집 정원에 백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집 정원에 서지 동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연못이 2개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저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가 병풍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시름에 겨워 했다라니까 이게 뭐 조숙해도 어느 정도지. 무슨 6살 때 지었다고 하거든, 이걸. 그래서 여기 경한습 남악 이렇게 했는데 가벼운 추위 한기가 습은 우리가 습격하다 할 때 그 습이에요. 나는 비단 나자 신라 할 때 나자고 남악 아까 얘기했죠. 휘장할 때 휘장장 막 그래서 여자의 방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쳐놔야 돼. 장막을 쳐놔야 돼. 장막 속에 스며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출근한다. 수이, 이게 수심, 우리가 걱정이야. 수심에 기대어 겨워서 병풍에, 작은 병풍에 기댔다라는 거야. 쥐가 6살짜리가 무슨 시름이 그렇게 많았길래. 그리고 장두행하락 해가지고 담장에 살구꽃이, 담장의 머리에 행하, 살구꽃이 떨어지네 라는데,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담에 보면은 이렇게 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와장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요? 담이 이렇게 있으면 담 위에도 기와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요게 장두야. 장토. 그러니까 담 위에도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 집이 엄청 왜 담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담 위에도 꼭 기와지붕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그렇게 돼 있는데 살구꽃이 떨어지면은 기와장이 보통 시커먼색이잖아. 그러니까 그 꽃잎이 엄청 잘 보여요. 이렇게 톡톡톡 비 맞고 이제 지금 살구꽃이 떨어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섬세하게 좀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막 그런 게 나는 생각이다. 이렇게 꽃잎이, 살구꽃잎도 요만하거든. 벚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를 맞아서 톡톡 떨어졌는데 담장 위에 그 검은색 담장 위 지붕에 똑똑똑 막 떨어져 있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담장에 살구꽃 후두둑 떨어지네. 이렇게. 자, 앞 두 구는 뭐고? 경치. 그래서 먼저 경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름겨워하는 자신의 정서를 뒷 두 구에다가 했어요. 선경, 후정. 한시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미상간.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수미상간은 앞에 나온 게 뒤에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 수미, 상간, 수미, 머리수, 꼬리 미자야.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 수미, 쌍간 하면은 뭘까요? 머리와 꼬리가 쌍을 이루는 관계가 있다. 수미, 상응, 머리와 꼬리가 서로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일단 의미상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형태적으로 뭐가 될까요? 형태적으로 거기 보면은 뭐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운율감을 형성하게 된다. 식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강조된다. 그러니까 수미상간에 상간을 쓰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의미 강조, 형태적 안정감, 운율감 형성. 이건 맨날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타향에서 아버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학은 한경도 사람인데 저쪽 만주 쪽으로 아버지가 밀수도 하고 하던 그 아버지가 타향에서 죽은 거야. 죽어서 아버지 죽은 그 임종을 보러 갔는데 그때 그 방 안에 풍경을 아버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그 최후의 밤에 풀벌레 소리가 엄청 가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은 얘한테는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그때 풀벌레 소리가 떠오르는 것. 자, 넘겨서가 아니라 거기 한번 그 43페이지에 그 두보에 강물은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빛이 불붙는 듯 하구나. 올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해서 두보의 절구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워낙에 두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이백과 두보라는 두 사람이에요. 이백은 달 보고 맨날 술 처먹으면서 노래 불러서 이백시를 언해를 할까? 두보시를 언해를 할까? 언해라는 게 언문, 훈민정음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잘된 중국 시를 한글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생각해보니까 세종대왕이나 그 왕들이 이백시는 맨날 먹고 놀자라는 거야. 두보시는 나라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백시를 해설하는 것보다 뭐를 해설하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두보시를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두시언해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훈민정. 두보시를
언문, 훈민정음으로 해석해 놓은 게 두시연해요. 두시연해인데 보통 이 5자로 4구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절구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냐? 얘가 이걸 하도 잘 지어서 얘 제목이 절구였거든. 두보의 절구가. 이 절구가 아예 뭐가 된 거예요? 시의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5원 절구 하면은 5원 절구가 바로 5원 5자로 여기 지금 했는 게 강물이 푸르니, 그러니까 강물이 푸르니 강강자에 푸를 벽자.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면은 강물이 푸르니 새가 오히려 백하고 산청 이렇게 해서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다. 이렇게 푸른 그 강에 위에 한 마리 그 학이 싹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보색이 돼 가지고 푸른 강물에 새가 더욱 희게 보이고, 산이 푸르니 산이 막 푸른데 거기 진달래금 피었다고 생각해 봐. 화가 불타고자 한다. 더 불타듯이 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딱 강과 산의 경치를 이렇게 읊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가 지금 안록산의 난 때문에 피난을 하고 있는 자기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올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올봄이 또 지나갔어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나 언제 돌아가지 집에. 이렇게 이제 금춘간우가 하일 기연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내가 왜 이걸 했냐 하면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앞으로 고전시가에 이게 나와서 계속 그러는 거야. 산이 푸르다 할 때는 풀을 청자를 써요. 청. 강이나 물이 푸르다 할 때는 항상 벽자를 써. 그러니까 풀을 청이고 이거 풀을 벽자거든. 그러니까 산이 푸른 거는 뭐라고? 청. 그래서 청산별곡 이렇게 해요. 근데 벽계수 들어봤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못 들어봤어요? 그 하여튼 벽은, 이 벽자는 개자가 계곡할 때 개자예요. 계곡 물이겠죠. 벽계수. 그러니까 물은 항상 뭐를 쓴다? 풀을 벽자를 쓴다. 벽. 그리고 산은 풀을 청자를 쓴다. 요거만 알아놔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이 푸른 거는 무슨 자? 벽. 아니, 물이 푸른 건 벽. 산이 푸른 건 청. 우리는 흔히 풀을 청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풀을 청 하는데 그건 산 얘기다. 물은 뭐 한다? 벽이라고 한다. 벽계수. 항진이가 쓴 그 시조,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올 수 없니.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랑 놀다 가라 하는 그런 시조인데, 벽계수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시니까 한시는 앞 두구는 뭐고 선경, 뒤 두구는 정서를 읊는 겁니다. 넘겨서 수미상관도 다 했죠. 하자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한다. 하자의 시선이 집중된 장면이나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차디찬 아침인데 묘양산 행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백석은 아까 이용학은 함경도 사람으로 시인으로 유명한데 백석은 평안도 사람으로 유명해요. 샘 때는 아까 이용학 풀벌레 소리 가득했다. 이 이용학과 백석의 시는 우리 때는 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이라고. 너무 황당하지 않아? 시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지. 북한 사람이니까 방공 그거 해가지고. 나는 진짜 요즘은 이제 이 이용학 백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엄청 잘 짓기도 하고.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짠증이 박고랑처럼 몹시 터졌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거기 느끼며 온다. 느끼면 여기 쳐놓으세요. 느끼다가
고전 시가에서나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생략됐다고? 흐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느끼다가 진짜 느끼다가 아니야. 이렇게 흐느끼면서 운다라는 소리에 느끼며 운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흐느끼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흐느낀다 이걸 일반적으로 쓰지만 예전에는 흐를 빼고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래서 느끼다가 뭐라고? 그냥 흐느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시선 이동의 종류는 원경에서 근경, 원이 멀 원, 근이 가까울 근, 근경에서 원경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자 박목월의 청노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목월의 이 청노루 때문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 세 사람을 무슨 파 시인이라고 할까요? 청노루, 노루, 사슴 무슨 혹시 지록귀마 들어봤어요? 지록귀마? 사자성어로 지록 사슴을 가리켜 지자가 가리킬 지자잖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처음 들어봐? 네. 사슴 내가 먼저 찬엽이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사슴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찬엽이가 사슴이요. 그럼 땡캉 죽여. 자 뭐야? 그러는데 사슴이요. 그러면 또 죽여.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말이요. 그럼 말이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록귀마가 뭘까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의를 하기 위해서 건의에 눌려서 이렇게 하는 걸 지록귀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의적인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걸 파워를 등에 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을 지록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이렇게 하는. 실제로 뭐 주원장 같은 경우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아침에 조회를 열 거 아니야 대신들 쭉 불러서. 그런데 이렇게 쭉 하면서 말 잘못하잖아. 그러면 정장이라고 그 자리에서 곤장 열 때 곤장 텐이고 그래서 뭐 벼슬 하기 싫잖아. 사람들이 맨날 맞고 막 조마조마하니까 그만둔다 그러면 반란 일으키려고 죽여.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문자의 옥이라고 해서 걔가 원래 주원장이 막 한 게 되기 전에 걸승이었어요. 승. 그러니까 이게 뭐 시주 받는 스님 그런 걸 탁발승이라고 하거든. 부탁하다 할 때 탁 바리때 발자야. 정발산 할 때 바리때 발자거든. 밥그릇. 그래서 이거 좀 부탁합니다. 이거 좀 부탁합니다 하는 건데 그 말이 스님이지 그지 새끼죠. 그지. 그래서 이제 승자가 들어가나 빗강자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지를 뭐 한다는 지를 디스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뭐 생일이 돌아와서 축하문 쓰잖아. 근데 그 한자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겠다는 거야. 그런 걸 문자의 옥이라고 해요. 문자의 옥.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죽은 애들이 쓴 글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공통적인 걸 찾아봐. 그래서 요 글자 쓰면 안 돼. 요 글자 썼다가 나 뒤지겠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황제가 그 탁발승을 했지. 그러니까 탁발승을 하고 그러니까 가가를 디스한다라고 생각. 지 가가를 이제 디스한다고 생각하니까 지 혼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청록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을 청록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박목월의 이 청노루 때문입니다. 청노루. 청노루가 한자로 하면은 록이니까. 아까 백록담이 그거예요. 백록담. 한라산 꼭대기에 사슴들이 뛰어놀았어요. 흰 사슴들이. 흰 사슴들이 뛰어놀다가 거기 연못에 와서 물을 먹은 연못 지도 되지만 연못 담도 있거든. 그래서 흰 흰 사슴들이 뛰어놀던 연못이다. 해서 백록담. 록자가 뭐라고? 사슴 록자. 한라산은 왜 한라산일까요, 그러면? 한라산 보면 재밌는 게 한자가 우리는 이 한자를 장기판에서도 보죠. 한나라 한자지. 이게 한나라 한자예요. 한나라 때 쓰던 글자라고 한자, 한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한나라 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하수 한자도 돼요. 은하수 한. 그래서 나중에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쓴 시, 이거 한번 들어봤을까요? 다정가라고. 다정가 들어봤어요? 혹시? 내가 말하면 들어봤을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뤄 하너라. 처음 들어봐? 엄청 유명한 건데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집도 참 아빠도 참 대단해. 애들 이름을 이백년, 이천년, 이만년, 이조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간 거야. 이조년이 은한이 삼경이제 은색으로 된 한 은하수야. 은하수 한자야. 은한이 삼경이 됐을 때. 그래서 한라산은 은하수 한자라고 해요. 거기 한나라하고 상관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산이 하도 높아서 당길 낮자야. 은하수를 이렇게 당기는 듯한 산이다 해서 참 예쁘게 지어놓은 거죠. 한라산이. 한라산 이 해발 1950m야. 해발 1950m,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제주도를 갔더니만 제주도에 제주도 소주가 우리는 서울에서는 주로 뭐 먹어요? 참이슬이나 뭐 처음처럼 이거 먹잖아. 거기에는 한라산이라는 술을 팔아. 근데 한라산이라는 그 소주가 신스 1050이더라. 너무 웃기지 않아? 우연의 일치치고. 1950년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잖아, 그 소주를. 근데 한라산 해발 고도가 1950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일부러 맞춘 건가? 선생님은 그 한국지 사탐도 쭉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한라산 보면 또 한 개 요것도 있어요. 놈 한자도 있어요. 놈한. 뭐와 하는 놈. 요것 우리가 이 놈으로 쓰이는 한자가 들어가는 그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하면 나는 이 분야에서는 문 밖에 있는 놈이다. 아예 모르는 놈이다. 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여기 문외한이라고 하죠. 문외한, 문 밖에 있는 놈이다. 놈 한자도 씁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서울은 순우리말이라 그랬잖아. 서울은 순우리말이니까 서울을 중국 애들은 한성이라고 해요. 한청 이렇게 하는데 넌센스 퀴즈로 TV를 보는데 남자들만 사는 도시는 그러니까 한 놈이 찡 누르면 한청 그래요. 그래서 서울이 왜 남자들만 이 한자를 뭘로 본 거야? 놈 한자로 본 놈들이 사는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자 시간이 내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한번 쉬지도 못하고 이랬네요.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조금만 덜 풀고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51페이지. 어렵더라도 어려운 건 뛰어넘고 그냥 풀어오면 됩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나 여기 계신 여기 옮겨.